네, 두 번째 학습제 함수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역이 실수 전체일 때 함수 4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대1 대응인 거,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인 거,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인 거를 각각 찾아달라고 합니다. 먼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면 1대1 대응은 x 값이 다를 때, 즉 x 값이 서로 이렇게 다를 때 y 값, f를 통해서 간 y 값도 서로 다른 이런 함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대응이란 거의 뜻은 함수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쌤은 수업 때 onto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대1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고,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함수에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모든 x값에 대해서 한 가지의 치역만 나오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했습니다.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y는 a 이런 것처럼 이 y는 이게 x에 관한 식이 아니고 그냥 상수로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억 y는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엔 마지막에 말한 상수함수가 되겠죠. 모든 x값에 대해서 x값과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2 값만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니까 기억은 상수함수가 되겠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y는 x네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x를 넣으면 자기 자신이 함수값으로 나오는 거니까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x값이 다르면 y값도 당연히 다르겠죠. y값이 x값 자기 자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디귿 같은 경우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건 아닌데 자기 자신의 부호가 반대인 값이 나오니까 이거는 항등함수는 아니고 상수함수는 당연히 아니지만 1대1 대응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y는 x제곱 더하기 2차 함수 같은 경우엔 이렇게 되잖아요. 2차 함수가 y는 x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요. 그 다음에 x에 0 넣었을 때 1 넣으니까 여기가 0,1 이렇게 세팅이 될 건데 이 점에서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일단 왜냐면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지금 치역 보면 치역은 1보다 큰 값만 치역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 아니고요. 그리고 같은 y값에 대해서 다른 x값이,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은 x값이 서로 다른데 y값이 서로 같은 값이 나오니까 이 값도 역시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1대1이 아닙니다. 그래서 1대1 대응 아니고 항등함수 당연히 아니죠. x값에 뭐 자기 자신을 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상수함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답은 1대1 대응 니은 디귿, 항등함수 니은, 상수함수 기억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정의역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세 가지 함수가 나왔는데 서로 같은 함수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서로 같은 함수, 만약에 두 함수가 같다. 그냥 일반적인 함수 이 fg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함수 fg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함수가 같으려면 조건 두 개를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정역하고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서로 같은. 무슨 말이냐면 F의 정의역 공역이 서로 같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F의 정의역 공역은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는데 F의 정의역이 X고 F의 공역이 Y면 G의 정의역도 X고 G의 공역도 Y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는 건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다는 뜻이고, 두 번째, 정의역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그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성질도 만족해야 하는데요. 보시면 FGH가 각각 마이너스 0, 2에 대해서 어떤 함수값 가지는지 일단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정의역은 지금 모두 다 x로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공역도 따로 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실수 전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x값에 따라서 마이너스 2, 0, 2에 따라서
fgh가 어떤 함수값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 같은 경우엔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니까 그냥 -2, 0,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g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절대값 x니까 -2를 넣으면 -2가 나올 거고 0 넣으면 0, 2 넣으면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h 같은 경우에도 -2 들어가면 4분의 1에 -8이니까 -2, 0 넣으면 0, 2 넣으면 2 이렇게 되겠네요. 이 중에서 같은 함수를 찾으라는 건 x값이 들어갈 때 항상 같은 함수값을 항상 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보면 g 같은 경우엔 x에 2가 들어갔을 때 -2니까 이놈이랑 이놈이랑 함수값이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f랑 g랑 f랑 h랑 서로 같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f는 -2, 0, 2 이렇게 x값에 따라서 모든 함수값이 서로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x에 만약에 1이 들어가면 f1은 1이고 h1은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데 같은 함수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만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정의역을 이렇게 세팅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값에 대해서만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두 함수가 이렇게 합성된 거의 순서가 교환된 이런 식 있잖아요. 이 식은 되게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같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래서 F합성 GX를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G합성 FX를 서로 구해보고 이 두 식이 같다 이렇게 등호 세워서 구하고 싶은 A값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F합성 GX는요. F의 X자리, 이 자리에 GX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F의 X자리에 GX가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넣어보면 2에 원래 X자리인데 GX가 들어가는 거니까 AX-1 플러스 6 이렇게 F합성 GX 2AX 더하기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G합성 FX는요. G의 X자리에 FX가 대신 들어가는 거니까 A에 이 X자리에 FX 넣어보겠습니다. 2X 플러스 6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2AX 더하기 6A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함수가 서로 같아지는 A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2AX는 서로 이미 같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두가 같아지려면 4랑 6A-1이 서로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6A는 5, A는 6분의 5 이렇게 A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합성함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3번에서 보인 합성함수 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요.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F합성 GX는요. F자리에 F의 X자리에 GX가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F의 X자리엔 이 자리에 X 대신에 GX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에 gx-1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gx 자리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2x의 전체 제곱 더하기 2 그러면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성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G합성 fx는 G의 x자리에 fx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2 쓰고 이 자리에 fx가 들어가는 거죠. fx 플러스 1 이 값을 구해달라는 거고 fx는 우리가 식을 아니까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2배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2가 fx죠.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최종적으로 G 합성 fx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합성 순서가 다르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얘랑 답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답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역함수 문제네요. F의 역함수를 G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f의 역함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거 배웠죠. 역함수를 f의 그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올린 것처럼 표현한다 그랬는데 얘가 바로 gx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g7 더하기 g 역함수 3은요. 어떻게 써질까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f 역함수 7에 f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죠. 역함수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요거 한번 봐둘게요. x가 y로 갑니다. f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y는 fx라고 적는데요. 역함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역함수는 y를 다시 x로 보내주는 이런 함수였어요. 그래서 얘는 x는 f 인버스에 y를 넣은 것이다. 이렇게 적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걸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역함수에 다시 한번 역함수를 간 건 어떤 함수가 될까?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방향이 역함수고 원래 함수가 이렇게 됐잖아요. 역함수는 원래 함수의 정의역에 있던 원소가 공역으로 가고 공역에 있던 원소가 정의역으로 가는 거니까 f 역함수에 다시 한번 역함수를 씌우면 이거의 반대 방향, 지금 이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는 걸 의미하겠죠. 이쪽으로 가는 건 결국엔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온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f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원래 함수 f가 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잘 기억해 두세요. 역함수를 2번 시키면 원래 함수로 돌아온다. 이런 성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고 나면 이 함수는 결국에 f 역함수 7 더하기 f의 3 이 값이랑 똑같아질 거고요. f3은 여기에 그냥 3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f3이 7이란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f 역함수 7에 7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값을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f3이 7로 가는 거예요. 지금 f를 통해서 위로 그릴까요? 일반적으로 f를 통해서 f3이 7로 가니까 f 역함수를 통해서 7은 3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f 역함수 7이 3이 된다. 이런 사실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딱히 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3 더하기 7 이렇게 갈 수 있겠고요. 최종적인 답은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6번입니다. f 합성 hx가 gx를 만족시키는 hx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f 합성 hx는 f의 x자리, 이 자리에 x 대신에 hx를 넣어주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f 합성 h의 x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f의 x자리에 hx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2배의 hx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fx가 2x 플러스 1로 적히니까요. 근데 이게 gx라고 했습니다. 4x 마이너스 9 이거랑 같다고 했네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hx니까 hx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반대쪽 변으로 밀어볼게요. 그러면 2hx는 4x 마이너스 10 이렇게 써줄 거고요. 양변 2로 나누겠습니다. hx는요 2x 마이너스 5 이렇게 최종적으로 hx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7번으로 갈게요. 정역 공역이 지금 딱 지정이 돼 있는 함수가 나왔고요. 이 함수에서 즉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직선이네요. ax 더하기 b로 써줬고 기울기는 음수인 직선이라고 합니다. 쌤이 지금 정역하고 공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영역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지금 영역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 점이 x가 마이너스 1인 점, 이 점이 x가 1인 점이고요. 요 y값이 y가 1인 점, 요 y값이 y가 5인 점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역 안에 있는 점들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함수의 정역과 공역으로 이어진 좌표 평면의 일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직선을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인데 먼저 하기 전에 요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f가 1대1 대응이면요.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체크 좀 해둘게요. f가 1대1 대응이면 f는 역함수를 가집니다. 역함수 존재. 두 표현은요. 이 표현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앞에 게 뒤에 거의
충분 조건이고 그 다음에 뒤에 게 앞에 거의 충분 조건이니까 서로 다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이 그러니까 f가 1대1 대응인 f랑 역함수가 존재하는 f 함수가 그냥 아예 같은 함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1대1 대응 말고 f 역함수 존재한다. 역함수 존재한다. 이렇게 들어가도 답 똑같고요. 모든 상황이 다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1대1 대응 말고 다르게 쓸 수 있는 표현은 f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안에 직선을 넣었을 때 1대1 대응이 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먼저 1대1 대응이 되려면요. 1대1이어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쌤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직선은 이 영역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쌤이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x값이 다르면 y값은 당연히 다를 것 같아요. 직선이니까 다른 x값에 다른 y값이 대응되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문제가 이 직선이 가지는 y값들을 모아놓은 모임, 즉 치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영역만 이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치역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이런 y값들, 여기 있는 y값들에도 함수의 그래프의 y값이 지금 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 그래프가 가지는 y값들은 여기서 여기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함수는 1대1이지만 원투가 아니다. 즉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좀 지워보겠습니다. 어떡하죠? 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잘 그렸다. 그죠? 아까 그린 직선은 1대1은 되지만 원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엔 직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원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y값들을 1부터까지 다 가지게 그렸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엔 공역과 치역은 서로 같아요. 모든 y값에 대응되는 x값이 하나씩 다 있는데 이 직선은 문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져 있다 보니까 이런 x값들에 대해서 이 범위 밖에 있는 x값들에 대해서 부여되는 함수값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하나씩 있어야 우리가 그걸 함수라고 불렀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엔 이런 x값들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1대1 대응 뭐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애초에 함수가 아닌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이런 x값들에 대응되는 y값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 경우는 함수가 아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족시키는 1대1 대응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을 다 가지면서 모든 x값에 하나씩 다 함수값이 부여돼야 되니까 직선이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의 경우가 답일 것 같은데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직선을 답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꼭지점과 꼭지점을 잇는 직선으로 그려지면 모든 x값들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이렇게 부여가 하나씩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역과 치역도 서로 같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정답이고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1,5랑 1,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답은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기울기가 x값 변이랑 2, y값 변이랑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고요. 1,1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적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직선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3 해서 a,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8번 가보겠습니다. x 플러스 2라는 fx가 있는데요. 이 표현 좀 생소하죠? f의 10x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f를 10번 합성 이걸 알려주는 게 지금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f에 만약에 nx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는 f를 몇 번 합성한 걸까요? 그쵸? n번 합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문제가 지금 10번을 합성해 달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100a를 구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건 실제로 100번을 합성하라는 뜻일까요? 이제 그렇지 않겠죠. f가 합성되는 합성함수, 그러니까 2번 합성, 3번 합성마다 어떤 규칙성을 좀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보통은 이렇게 갑니다. f를 2번 합성해 보세요. 뭐 할 거냐면 2번, 3번, 4번 해보면서 규칙성을 좀 찾아볼 예정입니다. 2번 합성해 달라는 거니까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함수와 같고요. 이런 함수는 f의 x자리에 다시 fx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니까 x 플러스 2에 2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4 두 번 합성한 함수가 f 플러스 4가 될 것 같고요. f 세제곱 세 번 합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제곱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f 합성 f의 x 요 구해달라는 건데 지금 여기가 뭐였어요? x 플러스 4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f에 x 플러스 4 넣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x 플러스 4에 2만 더 더해주면 되겠죠. f에 x 플러스 4를 넣으면 여기에 x 플러스 4가 들어가고 2만 추가로 더해지는 꼴이니까 얘는 x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f의 4번 합성 x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칙성이 좀 보이는데요. 얘는 그러면 f에 f 3번 합성한 x 넣어준 거랑 똑같고 이 같은 논리입니다. 그럼 얘는 f에 x 플러스 6이 들어간 거고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6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규칙성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어떻게 보여요? 그죠? 2일 때 4, 3일 때 6, 4일 때 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위에 있는 합성의 횟수에 곱하기 2한 꼴로 함수가 구해진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f에 10번 합성한 함수 f10x는 여기에 2배 한 게 뒤에 상수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x 더하기 10 곱하기 2 해서 x 플러스 20 이렇게 10번 합성한 함수를 구할 수 있겠고요. 한번 해보면 f에 100번 합성한 이 함수는 어떨까요? 그렇죠. 그럼 얘는 여기에 2배 해주면 되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 100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200 이렇게 몇 번 합성한 함수라도 규칙성을 찾으면 그냥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규칙을 찾는 게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10A가 42였나요? 이렇게 맞네요. 그럼 F10A는 A 더하기 20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얘가 42다 이런 얘기니까요. A는 22 A 값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여러 번 합성함수 여러 번 합성한 함수를 찾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규칙성을 찾는 게 일단은 올바른 방향이니까 규칙성 찾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9번 가볼게요.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라고 했는데 9번, 10번 모두 지금 x의 절대값이 있는 이게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먼저 절대값이 있는 함수를 다루는 방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내부의 값 있잖아요. 절대값 내부의 값. 즉 여기서는 x 이런 거겠죠. x의 부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는 뭐랑 같죠? 그죠? 그냥 x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요. 절대값 x는 어쨌든 결과값으로 양수 또는 0이 나와야 되는 함수니까 이 경우에 이 내부가 음수면 결과물로 양수를 내놓으려면 음수에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값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x값의 부호에 따라서 절대값 x가 어떻게 풀리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경우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 fx 한번 구해볼게요. fx는 3x 원래 절대값 x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x로 나오고요. 플러스 2 이렇게 됐죠. 그래서 4x 플러스 2가 x가 0 이상일 때의 fx가 될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fx가 3x 그 다음에 절대값 x인데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 해주면 2x 플러스 2 이렇게 fx를 두 개를 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거의 역함수를 g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 문제에서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5번에서 했던 거 생각하면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f 역함수 1 값에 f의 2, 한 번에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요? f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결국엔 f의 2 값을 구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f2는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의역이 0 이상일 때는 fx가 이렇게 생기고 정의역이 0 미만일 때는 fx가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f2 값은 f2 값은 여기에 들어가야 맞겠죠. 왜냐면 2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f2 값은 4 곱하기 2 더하기 2에서 1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f 역함수의 1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f 역함수 1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만약에 쌤이 k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그러니까 1이 역함수를 통해서 k로 가면 이런 경우입니다. 1이 역함수를 통해서 k로 가면 원래 함수를 통해서 k는 어디로 가죠? 그렇죠. k는 1로 갑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앞으로는 이렇게 fk는 1로 바꿔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k가 양수, 음수에 따라서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가 다를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k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면 fk는 위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4k 플러스 2가 되고요. 얘가 1이 되는 k 값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k가 만약에 음수면요. 여기 들어가야겠죠. 정의역에 들어간 값이 음수니까. 그러면 2k 플러스 2가 1 이렇게 되는 k 값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나오는 k 값은 0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 경우에 나오는 k 값은 0 미만이어야 되겠죠. 왜냐면 k 값이 케이스, 그러니까 종류를 나눠서 양수일 때는 요 경우, 음수일 때는 요 경우로 만족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풀어보면 여기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고요. 여기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엔 양수의 k 값이 나왔을 때만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엔 답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k 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죠. 정확히 나왔죠.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2 더하기 f 역함수 1 이 값은 결국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0 이렇게 돼서 2분의 19 이렇게 최종적인 답 구할 수 있겠네요.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 a에서 b로의 함수인데요. 지금 정의역이 1 이상, 공역은 3 이상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절대값이 두 개나 있는 함수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절대값 내부에 있는 값이 부호에 따라서 좀 범위의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얘가 0이 되는 값은 x는 1, 얘가 0이 되는 값은 x는 4니까 이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그 절대값이 포함한 1차 부등식 풀 때는 1, 4 기준으로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일 때는 둘 다 음수, 이거일 때는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이거일 때는 둘 다 양수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엔 함수의 정의역에 대해서 범위를 나누는 건데 정의역이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부터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케이스를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조사해봤자 정의역 밖에 있는 값이니까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이렇게 바꿀게요. 첫 번째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1하고 4 미만일 때, 요 경우일 때 fx가 어떻게 써지는지 한번 볼게요. fx는 2x-2는 1보다 큰 값이 들어가면 양수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하고 4 사이에서 x-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값은 x 플러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x가 만약에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양수로 나오겠죠. 둘 다 양수로 나오면 fx는 2x-2에 x-4 그냥 서로 양수끼리 더해진다. 절대값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니까 얘는 3x-6을 함수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함수, 원래 함수 f를 구해봤는데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역함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f의 역함수. 역함수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중요합니다. 원래 함수의 공역이 역함수의 뭐가 되겠죠? 역함수의
정의역이 됩니다. 그쵸? f가 여기에서 열로 가는 이런 함수일 때 x에서 이 문제 따지면 a에서 b로 가는 이런 함수일 때 f 역함수는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원래 함수의 공역이었던 게 또는 원래 함수의 치역이었던 게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에서 공역 치역을 혼용하는 이유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가 지금 보장이 돼 있는 거니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라는 게 전제가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역함수 존재하는 것과 1대1 대응은 서로 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니까 이 문제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지금 이 함수에서 우리 역함수 구하는 방법 알죠? 그걸로 역함수 구하고 이 함수에서 역함수 구하고 이 함수의 공역 또는 이 함수의 치역을 그 바꾼 함수의 정의역으로 넣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가 가지는 치역을 바꾼 함수의 정의역으로 넣어줄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치역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치역을 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하고 4 사이일 때 fx가 이렇게 써진다고 합니다. x 플러스 2. 그러면 x 플러스는 이런 직선이 되겠고요. 이 값이 x가 1, 이 값이 x가 4라고 하면 이 값일 때 y 값은 여기 1 넣으면 3, 여기에 4 넣으면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구간 1부터 4 사이의 이 구간에서 f가 가지는 치역, 역함수의 정의역이 될 그 부분은 3부터 6까지 라고 할 수 있겠네요. 3부터 6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니까 3부터 6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fx가 이렇게 써진대요. 3x-6 이렇게. 3x-6도 직선이고 이 경우에 근데 4,6을 지나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무한정 뻗어가는 거기 때문에 y값도 6 이상으로 쭉 뻗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가지는 치역은 6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함수의 치역 구했고요. 이 함수가 우리가 새롭게 구한 역함수의 정의역이 될 거입니다. 정의역. 그러면 역함수 구해볼게요. 첫 번째, 이 경우의 역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2로 적히고요. 방법은 x는 y-2 이렇게 x는 어쩌고저쩌고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x랑 y를 서로 바꿔주기만 하면 역함수를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첫 번째 범위의 역함수는 y는 x-2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었던 이 범위가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걸 거고요. 두 번째, 이 경우는 y는 3x-6을 역함수를 구한다고 하면 3x는 y 플러스 6, x는 3분의 1 y 플러스 2 이렇게 x를 y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 정리가 됐으면 x, y 교환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3x 플러스 2 이렇게 역함수를 구했고요.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공역 또는 원래 함수의 치역이랑 같다. 이렇게 바꾼 함수의 정의역을 찾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써보면 답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하게 풀었는데요. 답은 죄송합니다. 답은 fx는 f의 역함수 x는 아까 구한 게 x-2 x의 범위는 3부터 6까지 그 다음에 3분의 1 x 뭐였죠? 3분의 1 x 플러스 2네요. 3분의 1 x 플러스 2 x의 범위는 6 이상 이렇게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y가 3 이상인 게 원래 함수의 공역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했는데 보시면 역함수의 정의역이 3 이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죠. 3부터 6까지 그 다음에 6 이상이면 같이 생각해보면 3 이상이니까 이렇게 정의역을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